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로 미국 증시가 간밤에 급락한 채 마감을 했죠. 하지만 우리 시장은 나름 좀 선방을 해준 하루였습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양시장 모두 빨간불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0.41% 상승한 2,975.0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의 약세 여파에도 상승 개장한 이후에 주춤하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네요. 지수를 지킨 것은 반도체 투톱이었는데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전날 호실적을 발표한 게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0.61%가량 상승하면서 996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를 확대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6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6천억 원 가까이 담아냈고요. 반면 개인은 6,480억 원가량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역시 개인이 나 홀로 매도 우위를 보여줬는데 3,270억 원가량 덜어낸 반면에 외국인이 850억 원 그리고 기관이 2,500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세를 펼쳤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나 개장 전에는 글로벌 증시의 영향으로 오늘도 좀 하락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참 많이 하셨을 텐데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거래 대금이 오늘도 10조 원을 넘어서지 못했고요. 이렇게 제한적인 유동성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일부 섹터를 중심으로 수급이 몰리는 경향이 오늘도 나타났습니다. 참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도 슈팅스타 1시간을 통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간 위에서 암행어사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함현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증시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커진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연초에 또 기대감과 불확실성이 좀 많이 공존을 해서 변동성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어차피 방향성만 제대로 잡으면 사실 뭐 증시의 뭐 상승과 하락은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오늘 제가 확실히 좀 잡아드리고 싶다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 사실 이제 2021년도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2022년도를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2022년도에는 어떠한 종목을 매수해서 우리가 큰 수익을 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 확실하게 잡아드리겠고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 충분히 말씀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와 그리고 좋은 종목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비법들 오늘 1시간 동안 알차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무료 공개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무료 공개 방송 입장할 수 있는 방법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셔도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슈팅스타 4글자 검색하셔도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독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가 또 이야기될 예정이니까요.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슈팅스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별 이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별별 이슈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별별 이슈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얼어붙은 뉴욕 증시에 대한 KBS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오미크론이 현재까지 89개국에서 보고가 됐다면서 지역사회 전염이 있는 곳에서 감염자 수가 1.5일에서 3일 만에 2배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유럽 등을 중심으로 각국이 봉쇄와 여행 제한 조치를 나서고 있는데 이 같은 소식에 간반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1%가 넘게 하락한 채 마감을 했죠. 반면 국내 증시는 반도체 투톱의 강세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인데요. 우리 시장 오미크론 확진자 증가 속에서 아직도 이 모멘텀이 유효한지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별별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게 찾아왔던 반도체의 겨울, 이제는 봄이 찾아오는 걸까요?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치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내년 하반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가 업황을 6개월가량 선행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업종의 반등이 올 연말에서 내년 초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각각 12만 원 그리고 16만 원을 제시했는데요. 기존 목표 주가와 비교한다면 20%, 18.5% 높은 수준입니다. 오늘 마이크론발 훈풍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장중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갔는데 1.3% 견조한 움직임이 이어가면서 78,1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의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탄력이 더 좋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3%대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거래보다 4,000원가량 상승하면서 12만 4,50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과연 이 훈풍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나눠보겠습니다. 세 번째 별별 이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타버스 ETF에 대한 비즈팩트의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국내 4개 자산 운용사의 해외 메타버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펀드 4종목이 내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상장됩니다. 글로벌 메타버스 ETF 4종은요. 메타버스 산업 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를 하는 테마형 ETF인데요. KB자산운용은 패시브 방식으로, 미래에셋 자산운용과 삼선자산운용, 그리고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액티브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메타버스 모멘텀을 안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LG이노텍인데요. LG이노텍의 부품이 애플의 메타버스 하드웨어 기기와 자율주행차에 탑재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오늘도 강세 보여줬습니다. 6%에 가까운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넵튠도 한번 확인해 보죠. 카카오 메타버스 구축 본격화로 인해서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나왔는데요. 오늘 20%에 가까운 급등세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 내년에도 과연 성장세를 이어갈까요? 별별 이슈 3가지 주제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별별 이슈 하나하나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별별 이슈는요. 미국 3대 지수가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모두 다 1%가 넘게 하락한 채 마감을 한 것인데요. 우리 시장은 이에 대한 영향을 좀 덜 받은 모습입니다. 국내 시장 오미크론 확산세는 사실 지금 사그라들진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 모멘텀이 아직도 유효할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일단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치는 이 오미크론 이슈가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대부분 투자자들이 오미크론 이슈가 다시금 확산이 되면 또 이제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좀 짚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미크론 이슈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이슈 때문에 시장이 하락하는 흐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계속 진화를 거듭하면 거듭하고 변이를 계속적으로 거듭을 하면 전파력은 높아지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과거의 흑사병이 그러했고 그리고 과거의 스페인 독감이 이런 식으로 없어진, 종식이 되었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도 저는 인간의 손에 의해서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변이를 해서
자연스럽게 종식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미크론 때문에 하락을 한 미국 증시는 저는 딱히 동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복지 예산이 있습니다. 복지 예산이 상원의 이 동의를 얻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통과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불확실성이 좀 이제 시장을 하락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이슈가 확산이 되었으면 우리나라도 크게 하락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아시아 전체적으로 크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장도 상승했고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낙폭을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라는 이슈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다른 이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악재와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2번 이상 중첩되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이미 일주일, 2주일 전에 오미크론 이슈로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그걸로 또 시장이 하락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항상 어떤 새로운 이슈가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 부분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파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 그래서 시장이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시장이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 증시가 상승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우리 시장에서 가장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동성 불확실성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테이퍼링이 어느 정도 조기에 시작이 돼서 긴축을 어느 정도 빠르게 진행한다, 이런 얘기가 벌써 FOMC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좀 빠르게 진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들은 이미 연초부터 계속 나왔어요. 이미 양적 완화 할 때부터 지금 이 시기에 긴축을 한다는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유동성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들은 그렇게 크게 시장을 위협하지 못할 그런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미국에 집중을 할 때가 아니라 중국에 집중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 모든 나라에서 지금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는 흐름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만 경기 불확실성들이 좀 커지면서 금리를 좀 내리고 지준율까지 내려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과 좀 반대되는 그런 행보에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기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조치로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또 시장에 돈이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 쪽에 유동성이 어느 정도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좀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그런 흐름이 좀 기대를 좀 해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중국의 경기 부양도 우리나라 증시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는 증시가 크게 하락했던 적이 없습니다. 제가 1990년대부터 과연 대선 전에는 어떤 증시 흐름이 나오는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대부분 대선이 시작하기 전에는 증시가 빠지는 흐름들이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년 3월까지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역사는 계속 돌고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셔가지고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저는 이제 코로나 종식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확진자 늘어나고 그리고 중증 환자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장 어려운 이 시기가 저는 이제 끝자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 큰 전염병이 끝나고 나서 증시 흐름은 어땠는지 그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최근에 크게 발생했던 전염병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2002년도에 사스가 발생했거든요. 자, 사스가 발생하고 나서 무려 7년 동안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때는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죠. 집집마다 개인 PC가 생기고 집집마다 인터넷이 깔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사스가 끝나고 나서 온라인 시대로 들어갔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2009년도 신종플루 기억들 하실 겁니다. 자, 신종플루가 끝나고 나서 어떤 흐름이 이어졌느냐. 바로 투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바일 혁명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증시가 계속 상승한 흐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는 어떤 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4차 산업혁명으로 들어가겠죠.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다니고 그리고 5G, 6G 통신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서 우리가 또 소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로봇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뭐 그런 우리가 상상을 하던 그런 시기가 이제 찾아온다는 것이죠. 언제? 코로나19 끝나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큰 전염병이 끝나고 증시가 대세 상승이 나오는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코로나19가 끝나고도 증시는 대세 상승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어디다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하셔야 된다? 바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별거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로봇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4차 산업혁명이죠. 그리고 5G, 6G, 그다음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방향성을 딱 잡아놓으시면 2021년도는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큰 수익을 도모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2022년도에는 정말 좋은 수익 제가 한번 도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1000% 이상 상승하는 종목이 무수히 많지 않았습니까? 분명 2022년도에도 그러한 종목들이 무수히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증시가 상승하니까 상승하는 증시 속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주로 꼭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에 집중해야 될 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4차 산업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별별 이슈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반도체가 조금 이제 봄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 이후에 좀 파랗게 질렸었던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조금 빨갛게 익어가고 있거든요. 네, 오늘만 하더라도 저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거의 뭐 크게 상승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4차 산업혁명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이 사실 우리가 쓰는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컴퓨터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죠. 그리고 핸드폰에도 반도체 들어가죠. 앞에 있는 카메라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기술이 한 번 더 발전하게 되면 그러면 반도체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지금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신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차를 뭐 6개월 뒤, 7개월 뒤 이렇게 받는 실정이나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부족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그럴 이슈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을 못 맞추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은 계속 고공행진하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또한 거기에 흐름에 맞춰가지고 계속 공허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과연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는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이제 10나노를 넘어서 7나노 반도체까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3나노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기술력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제 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또 미국에 가서 해외에서도 거의 뭐 상당히 큰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200조, 300조 들여가지고 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뭐 투자를 한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중국의 흐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중국만 하더라도 향후 그 전에 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격을 하면서 상당히 반도체 기술력을 따라오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뭐 규제를, 뭐 SMIC도 그렇고, 뭐 최근에 좀 많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좀 규제를 맞으면서 좀 이제 뒤처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들도 지금 뭐 반도체 쪽에 적극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이어지면
반도체는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주목을 하는 법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거기에 관련된 파생된 반도체 기업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좋은 기업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점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 상승할 거면 그런 이제 좀 저평가된 그런 규모가 작은 그런 반도체 종목들은 거의 뭐 10배, 20배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꼭 포트를 구성하시고요. 그런 종목, 오늘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특히 이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와 협력을 맺고 있는 그 종목, 제가 오늘 방송에서 공개할 것이니까 끝까지 방송 시청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톱을 필두로 해서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는 반도체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 좀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률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 앞서 뭐 내 앞에 있는 컴퓨터도 반도체가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메타버스도 좀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의 겨울이 끝났다라고 알렸던 그 시점이 메타버스와 연관되면서 이거든요. 네. 그럼 메타버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가장 주된 상승한 종목들의 흐름은 대부분 전기차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뭐 많은 종목들이 일단 기본 10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죠. 1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는 가히 전기차의 시대라고 해도 말을 전기차 시대라고 좀 얘기할 만큼 상당히 좀 전기차 관련주들이 잘 갔는데 말이 또 잘 안 나오는데요. 상당히 크게 상승해서. 그럼 과연 2022년도에는 이 전기차의 아성을 뛰어넘을 그런 산업과 섹터는 과연 어떤 구간이 어떤 그 종목들에서 나올 것인가? 저는 바로 메타버스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래는 인간이 이제 그 생활하는 패턴을 살펴보면 과거 한 25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란 게 없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냥 오프라인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인터넷이라는 가상의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이제 소통하고 그리고 이제 만나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인터넷이 한 번 더 진화한 것이 이제 메타버스인데 저는 인터넷이 만들어졌을 때보다 더 엄청난 기술 발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2022년도에 상당히 큰 수익을 내고 싶어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메타버스에 반드시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 자체가요. 일단 3천조입니다. 뭐 1,000조, 2,000조도 아니고 거의 뭐 3,000조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눈여보셔야 되고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뭐 구글, 애플, 아마존 그리고 삼성전자 등등등등 많은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메타버스 쪽으로 적극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글로벌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이슈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또한 정책 이슈로 엮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항상 제가 정책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4차 혁명과 정책 이 두 개가 결합을 하면 그럼 이제 100%, 200% 갈 거, 500%, 700%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메타버스가 그 정도의 힘이 있는 산업군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이 메타버스 자체가 제품 수명 주기론상 도입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 상용화가 덜 됐어요. 만약에 상용화 안 된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그때는 상당히 큰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점, 이 점은 우리 시청자분들 꼭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과연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를 잡아야 우리가 정말로 10배, 20배 짜리 종목을 찍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강조드린 부분이지만 일단 대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은 공통점 3가지를 꼭 적용하셔야 돼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의 적재에서 흑자로 돌리는 종목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1000% 이상 상승한다고. 화승인더가 그랬습니다. 화승인더가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의 종목이어가지고 적재에서 흑자로 돌리니까 1,5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는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가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의 종목이었는데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면서 무려 6,800%나 상승을 했습니다. 680%가 아니고 6,800%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KMW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KMW도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니까 무려 2,500% 상승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국외제주도 마찬가지.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었고 3,000원 미만의 종목이었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버리니까 2,500%나 상승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 쪽에서도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에 못해도 500% 이상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9시 10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어떤 종목을 공개를 할 것이냐. 지금 현재 전 세계 메타버스 1등 기업 오큘러스와 협력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에요. 그 종목을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그 종목은 3,000원 미만의 현재 2,000원짜리 종목이고요. 이번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1년도는 아니고 2022년도에 무려 500% 도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메타버스 최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제가 9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헤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년을 주도할 섹터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글로벌 기업과 함께 협력 모멘텀이 있는 종목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를 입장하시면 무료 공개 방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스크롤 내려주세요. 아메고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시면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별별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했던 특별한 종목에 대해서 정밀 분석해보는 특별 종목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특별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오늘 첫 번째 특별 종목은요, SP 시스템스입니다. 현대차와의 협력 모멘텀에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인데요. 현대차와 64억 5,400만 원 규모의 산업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공시를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을 시원하게 그렸습니다. 최근 매출액 대비 20.76%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오늘 거래량 강하게 실리면서 3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가격 제한폭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7,78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두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진세미캠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전자와의 협업 소식입니다. 삼성전자와 협력해서 반도체 초미세 공정 필수 소재인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영향을 받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장대 양봉을 오늘 역시나 시원하게 그려줬네요. 장중 20% 넘는 급등세 보여줬고요. 이거래일 연속 강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요.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성에너지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강세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아시아 LNG 거래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LNG 스팟 가격은 지난 17일 기준 100만 BTU당 44달러 35센트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배가량 상승했다고 합니다. 오늘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알렸고요. 장 초반에 16%까지 급등 흐름이 나와줬지만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요. 일봉상으로는 음봉을 보인 채 마감을 했습니다. 4%가량 상승한 7,930원대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특별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MPC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친환경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2차 전지 재활용 시장에 대해 기업과 정부까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는요. 2019년 1조 6,500원가량이었으면 그리고 2030년에는 20조 그리고 2050년에는 무려 600조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MPC 같은 경우에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전용 용기를 공동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한 바가
수가 있죠.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 오늘 상한가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9,470원에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아모센스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전기차 무선 충전기가 적시에 시장에 출시가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원 기준 예비 안전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기차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하려면 실증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번 기준이 마련이 된다면 무선 충전기 시장 역시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무선 충전 기술을 보유한 아모센스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전장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가 오후장에 강하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한가로 올라갔고요. 그러면서 21,500원에 종가를 체결했네요. 네, 5가지 특별 종목 함께 짧게 짚어봤는데 좀 자세한 분석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SPE 시스템즈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네. 그런데 오늘 로봇 관련주 힘이 좋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현대차와의 협력 모멘텀이 또 부각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한가 가고 그리고 이제 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은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부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협력을 맺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오늘 급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그룹이 또 로봇 쪽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슈도 좀 이제 포함이 돼서 좀 상한가를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그 자동차 만들 때 이 로봇 팔 같은 게 이렇게 막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뭐 이렇게 뭐 차체가 지나가면 이 겐트리 로봇이 뭐 바퀴 끼우고 뭐 나사 쪼고 그리고 뭐 문 붙이고 그런 걸 이제 겐트리 로봇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을 좀 이제 납품한 그런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는데 저게 바로 이제 겐트리 로봇입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로봇 관련된 이슈로서 좀 이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좀 이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전부터 계속 강조드린 게 이 4차 산업혁명에 주목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로봇 관련된 이슈도 4차 혁명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자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2022년도에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출발해서 2022년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4차 혁명 요 두 개의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지속적으로 눈여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 더 좋은 흐름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 NPC입니다. NPC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 관련주인데 최근에 폐배터리가 금맥으로 불릴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종목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좋을까요? 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이 폐배터리 시장이 상당히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폐배터리가 원래는 이제 이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민간에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업들이 좀 이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폐배터리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전기차 시장만큼이나 커지는 게 바로 이제 폐배터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이 4차 산업혁명 이슈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파생된 그런 이제 산업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규모 자체가 거의 뭐 1,000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육박한 그런 이제 폐배터리 시장도 시장 규모가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2022년도에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그런 기업들 앞으로 긍정적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이 커지는 만큼 폐배터리 시장 역시나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특별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메거사 전문가님의 수익률 탑 10을 보고 왔는데요. 와, 정말 많은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탑 5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탑 5는요, 10월 1일 황금별 공약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경동제약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단 12거래일 만에 48%의 수익률을 안겨주면서 5위에 안착을 했고요. 코인테크 9월 15일 공약주였죠. 10월 29일 배터리 호재 54%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T사이언티픽 지난달 황금별이었습니다. 공약주 소개 후에 장대 양봉을 연일 그리면서 9거래일 만에 66%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홈센터홀딩스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92%의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효자 종목이네요. 마지막으로 부동의 1위입니다. 에코캡 무려 242%의 상승률을 안겨줬던 종목입니다. 리비안 기대감 다시금 상승 모멘텀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중간 점검 시간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종목을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쭤볼 종목은요. 소프트센입니다. 12월 7일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고요. 8%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딱 일주일 만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한 8% 정도 상승하긴 했지만 네. 상당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적기 때문에 못해도 한 30% 이상은 도전해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그런 회사들은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 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든지 4차 혁명의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라는 산업적 근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취급하는 이 소프트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계속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에 보니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이렇게 거래량 없이 하락하는 종목들은 그냥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일단 전저점 지지를 받고 반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박스권 흐름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3,300원, 3,500원까지도 충분히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월봉상 흐름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월봉상 정배열 구간이 있잖아요. 이 월봉 정배열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소프트센 걱정하지 마시고 잘 들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봉 정배열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추가 상승 동력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30%까지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라닉스인데요. 지난주 공약주입니다. 12월 14일 날 말씀을 드렸었고요. 11,300원 터치하면서 16%의 상승률을 안겨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종목 참 좋아요. 그 저점 계속 높여가는 종목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저도 이런 종목들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 계속 놔둘 수가 있거든요. 놔둬가지고 한 번에 급등하는 애들은 뭐 30% 가면 팔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쭉쭉쭉 올라가다 갑자기 훅 터지기 때문에 50% 이상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율주행 이슈도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국내 유일, 세계 최초, 세계 유일, 국내 유일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CV2X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바로 이제 라닉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국내 유일이라는 그런 타이틀적인 모멘텀으로 상당히 저는 긍정적 흐름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3,000원, 14,000원까지도 단기 목표가 잡으시고 추세를 한번 즐기시면 좋겠다. 2022년도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바닥에서 추세 전환시킨 종목들 꼭 잘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모멘텀을 안고 내년에는 더 상승할 수도 있다라면서 목표가를 더 높여 잡아주셨습니다. 13,000원까지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도 여쭤보겠습니다. 코인테크인데요. 9월 15일 황금별로 말씀을 드리면서 54%의 상승률을 달성하는 데 성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승률 탑4의 이름을 안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배터리 이슈를 안고서 신고가를 빠르게 돌파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최근에 이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간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자 이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좀 AS를 하고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소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또 상승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뭐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인테크 같은 경우에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이슈로 크게 한번 상승했다가 지금 쭉 하락을 하고 있는데 봉우리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봉우리 2개 정도는 만들어주고 다시금 하락을 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인테크를 필두로 한 그런 이제 그 뭐 전고체형 전고체형 전기차들 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그런 부분에 좀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좀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빠르게 변화하는 순환매 장세 속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 여쭤볼 종목은요, 1위 종목입니다. 에코캡인데요. 8월 30일 날 황금별로 말씀을 드렸었고 최고가 16,150원 터치하면서 242%의 상승률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 최근에 또 다시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2021년도에 네.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방송에 추천드릴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1년도에 이런 종목들을 잡았으니까 당연히 2022년도에도 에코캡 같은 종목을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에코캡보다 더 좋은 종목을 잡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에코캡의 뒤를 이을 그런 종목은 바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에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렸죠. 2022년도는 감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고 있으면 절대로 돈 잃을 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느냐.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공략하느냐. 바로 글로벌 대기업인 오큘러스와 협력을 맺고 있으며 그리고 3,000원 미만의 현재 2,000원대 종목이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이 기업이 제가 봤을 때 2022년도에 거의 뭐 500% 정도는 충분히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터프렉스 6,800%, BH 2,000%, 화승인도 1,500%, 국일제지 2,500%, KMW 2,500%, 이 2,000% 이상 상승한 종목들과 공통점이 일치한 그 메타버스 관련주 제가 어디서 공개할 것이냐. 이 방송 끝나고 9시 10분에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이고요. 그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시청자분들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가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니까 한번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지 지금부터 좀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함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2의 에코캡을 도전하는 종목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함께하실 수가 있어요.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는 방법 저희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 검색하셔도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요.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암행어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박 꾹 하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종목 과연 어떠한 종목인지 꼭 참여하셔서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AS 종목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아주 특별한 종목을 알아가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쪽과 이제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하더라도 반도체 쪽으로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를 겨냥하는 그곳을 겨냥하는 그런 종목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이제 KMH 하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이제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좀 한 8%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 KMH 하이텍이라는 기업이 반도체 이 제조 용기 관련해서 좀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의
좀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이 종목을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계속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흐름이 거의 막 1, 2, 3, 4 거의 뭐 4개월 정도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12월 들어가지고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추세가 전환을 하면서 이동 평균선의 배열 자체가 좀 이제 바뀌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러한 종목들은 충분히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MH 하이텍 우리 시청자분들 좀 이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런 흐름에 좀 이제 바닥권에서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소형주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 이하로 좀 공략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공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한 2,200원, 목표 2,200원 제시해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요 밴드 안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좋은 수익 한번 도모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황금별 공략주는요, 반도체 모멘텀을 아닌 KMH 하이텍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2,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황금별 공략주 투자 전략, 투자 포인트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네, 방송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뭐 암행어사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알찬 시간 보낸 것 같은데, 또 오늘 이 방송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공개 방송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 참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이제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산업군은 이제 메타버스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1년도에 돈을 못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2년도를 노리셔야 되겠죠. 그 2022년도에 메타버스를 노리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리겠고, 그러면 과연 어떤 메타버스 관련주를 노리셔야 되냐? 바로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있고 3,000원 미만의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인터플렉스가 6,800% 상승했는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KMW가 2,500% 상승했는데 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글로벌 대기업인 오큘러스 하면 메타버스 1위 기업이거든요. 이 메타버스 1위 기업 오큘러스와 협력을 맺고 있는 이 메타버스 기업이고요. 그다음 3,000원 미만의 2,000원짜리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과거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과 공통점 일치해요. 이 종목 오늘 찍으시면, 내일 찍으시면 제가 봤을 때 2022년도에 충분히 큰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어디서 공개한다? 이 방송 끝나고 바로 9시 10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것이고요. 이 종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핸드폰 들고 네이버에다 슈팅스타 검색하면 되니까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더욱 자세한 참여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설명해 주실 것이니까 앵커님 한번 집중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무료 공개 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홈페이지 입장 가능하신데요. 이제 올 한 해가 거래일로 따지면 7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좀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홈페이지로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QR코드 보이시죠? 네, 이 QR코드 휴대전화 스캔하시면 되고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네 글자만 검색하셔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 쭉 내려주시면요.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있는 노란색 바 꾹 하고 눌러주세요. 무료 공개 방송, 이 방송 끝나고 직후에 바로 이어집니다. 꼭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내년에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는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